이 사연은 강원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와 그의 동생 김민수 씨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은 가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건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일 수도 혹은 목에 걸린 낡은 은 목걸이일 수도 있지요. 김순자에게 그 선물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사는 김순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백만장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의 아침 풍경은 언제나 정적 속에 깨어났습니다. 넓은 거실을 채우는 것은 그녀의 발자국 소리뿐이었죠. 고급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으로 가득한 집이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회장님. 비서 정 실장이 매일 아침 똑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지요. 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남동생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얼굴조차 희미해져 가는데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강원도 출장은 모든 준비가 됐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고 오후 5시에 현지 공장 시찰 후 내일 오전에 회의가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아마도 일이 없다면 허전함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순자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 비를 예고하는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정 실장, 좀 배가 고픈데 근처에 들릴 만한 곳이 있나요? 회장님, 30분 정도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옵니다만. 아니, 그 정도는 못 기다리겠네. 저기 도로변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 전에 지나온 길에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돌아가 봅시다. 정 실장의 놀란 표정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식사하던 회장님이 도로변 포장마차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가 도로변 작은 포장마차 앞에 멈췄습니다. 영철인의 뚝배기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순자는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 들어갈 거예요. 차에서 기다리세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국물 냄새가 순자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중년의 남자가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밝은 미소가 그를 따뜻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곧 나옵니다. 주인 아저씨가 부엌으로 돌아가 국밥을 준비하는 동안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그녀의 상상이었을까요? 잠시 후 아저씨가 뜨거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손님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가 몸을 숙여 국밥을 내려놓는 순간 순자의 시선이 그의 목에 걸린 은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지요. 그것은 민수가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뒷면에 작은 나비 문양이 새겨진 그 은 목걸이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가슴을 붙잡았지요. 이건 너무 우연이지 않을까요?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하지만 그 특별한 문양까지 같다면?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피난길에서 민수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사람들에 떠밀려 동생을 찾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기억 속으로 비가 포장마차의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순자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동안 순자는 국밥을 거의 건드리지 못한 채 그의 목걸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50년 넘게 찾아 헤맨 동생을 마침내 찾은 것일까요? 손님, 국밥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저씨가 다시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자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목걸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씨의 얼굴에 잠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지요. 이거요? 별거 아닌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 혹시 뒷면에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나요?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순자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와 테이블을 꽉 잡았지요. 그냥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어서요. 아저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 항상 웃음 짓던 그 얼굴. 지금 이 아저씨의 얼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요. 포장마차 주인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이름, 나이, 배경,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국밥을 간신히 반쯤 비우고 순자는 계산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며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숨이 가빴지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실장, 일정을 변경해 주세요. 오늘 공장 시찰은 다음으로 미루고 내가 머물 호텔로 바로 가요. 네. 하지만 공장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이 포장마차 주인에 대해 알아봐야 해요. 호텔에 도착한 순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그녀는 여전히 종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오랜 시간의 흔적이 묻은 페이지를 넘기며 마침내 찾고 있던 사진에 도달했습니다. 1953년 8살의 민수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목걸이의 세부 사항을 적어둔 메모가 있었지요. 은 목걸이 뒷면에 나비 문양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음. 저녁이 되자 정 실장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포장마차 주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들어와요.
정 실장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최영철, 66살이며 이 지역에서 약 15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과거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정확한 출생 기록이나 가족 관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실종되었을 때 6살이었으니 지금이면 66살 정도가 맞았습니다. 고아원 기록은요? 강원도 춘천의 평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 그곳에 맡겨졌다고 하네요. 춘천. 순자의 가족이 피난 중 민수를 잃어버린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일치했지요. 정 실장, 내일 아침 일찍 그 포장마차로 다시 가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DNA 검사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내 동생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혼자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전날보다 더 일찍 도착해 아직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지요. 영철은 포장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손님 아니세요? 영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시 왔어요. 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영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앉을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데 뭐 드실래요? 그냥 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영철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어린 민수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요. 실례지만 그 목걸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영철은 다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제 친부모님의 유품인 것 같은데.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은 있으세요? 가족에 대한. 영철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희미해요. 전쟁 중이었고 많은 혼란이 있었죠. 때로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누나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지요.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영철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소녀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목에는 지금 영철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지요. 이게.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남동생 민수예요. 1953년 춘천에서 피난 중에 잃어버렸어요. 그때 민수는 6살이었죠. 영철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목걸이를 쓰다듬었지요.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들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영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걸이는 분명히 같아 보이네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만약 당신이 정말 민수라면, 내 동생이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요. 하지만 저는 최영철입니다. 고아원에서 그렇게 불렸어요. 제 이름조차 누가 지어준 건지도 모르는데 목걸이 뒷면에 있는 나비 문양 옆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귀가. 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벗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나비 문양 옆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세월의 흔적으로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어요. 엄마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였죠.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그를 압도하는 듯 했지요. 시장, 떡볶이, 누나,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끊어지듯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던 거? 빨간 코트를 입은 누나. 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치 50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든 듯 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겨울이면 항상 빨간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9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그 코트를, 너무 소중해서 낡아질 때까지 입었던 그 코트를. 민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너구나. 영철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요. 반세기 동안 자신이 최영철이라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김민수라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너무 희미해요.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는, 그리고 그 빨간 코트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지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저도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는 전문가를 데려와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요.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매일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영철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그리고 민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년 동안 춘천의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당신, 민수를 찾지 못했죠. 부모님은 슬픔 속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혼자서 사업을 일구며 살았어요. 그래도 민수를 찾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철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착한 수녀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16살에 고아원을 나와 여러 일을 전전했죠. 공장, 식당, 건설 현장. 그러다 요리하는 것이 좋아서 이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혼자였지만 손님들이 제 가족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비록 확실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듯 했지요. 셋째 날 오후 순자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철에게 전화했지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포장마차에 도착한 순자는 초조한 표정의 영철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지요. 순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였구나.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순자와 최영철은 혈연 관계였습니다.
남매였지요. 5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마침내 서로를 찾은 것입니다. 영철. 이제는 민수라고 불러야 할 그는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울 뿐이었지요. 5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나.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기다려왔던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순자와 민수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지요. 50년 넘게 찾아 헤맨 동생을 마침내 찾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 긴 세월 동안 놓쳐버린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세요. 당분간 여기 머물 거예요. 네. 하지만 서울에서 중요한 회의가. 지금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 동생과 함께 할 시간이죠. 순자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민수. 아니, 이제는 그를 민수라고 불러야겠지요? 그는 이미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지요. 누나. 그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순자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잘 잤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못 잤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 그들은 포장마차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오늘 포장마차를 일찍 닫을 예정이라고 했지요. 순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서울에 내 집으로 와.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요? 하지만 누나, 난 여기서 15년 넘게 살았는데,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란 걸 알아.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잖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을 보며 시작했던 그의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요. 손님들과 이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오후 민수는 약속대로 일찍 포장마차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민수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지요. 단촐한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순자가 사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은 어디든 떠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였지만 새로운 곳을 보는 건 항상 설레니까요. 나도 여행을 좋아해. 하지만 대부분 사업차 가는 출장이라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기 어려웠지. 이제 우리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겠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좋겠네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지요. 민수는 자신이 고아원을 나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포장마차를 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항상 생각했어요. 내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도 나를 찾고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찾았어, 민수야. 포기한 적 없어? 다음 날 두 사람은 춘천의 평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당시 기록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담당자가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53년 9월에 입소한 남자아이, 추정 나이 6살. 이름 모름. 목에 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최영철이라는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준 겁니다. 민수는 자신의 입소 기록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의 증거였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묘소에도 가보자.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매년 명절마다 찾아왔던 부모님의 묘 앞에 민수를 데려왔지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를 찾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처음 만나는 부모님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억도 나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많이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나란히 앉아 부모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이었지요. 마치 50년의 시간을 단 하루에 압축해서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생각해봤어요. 서울로 가는 거 함께 살고 싶어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5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순자는 기쁨에 차서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넌 정말 착한 동생이구나. 다음 날 민수는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지만 곧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영철 씨가 대박 났네. 백만장자 누나를 만나다니.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서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는 어쩌고?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결정할 생각이에요. 아마도 좋은 사람에게 넘길지도 모르겠네요. 손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민수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모였지요. 모두 민수의 마지막 국밥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순자의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그의 삶이 담겨있던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생각이 많구나. 순자가 민수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조금요. 새로운 시작이라. 긴장도 되고 기대도 돼요. 걱정 마. 내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줄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높은 건물들과 세련된 거리, 고급 자동차들. 그의 평범한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0년 넘게 살았어. 처음엔 너도 낯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정 실장이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고마워요, 정 실장. 이쪽은 내 동생 민수예요. 정 실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장님.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는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이 집의 화장실 크기만도 못했지요. 벽에 걸린 명화들과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 그리고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방은 이쪽이야. 순자가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몄어. 민수의 방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거실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창 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누나. 민수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뭐가 과분해? 내 동생인데.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편안하게 지내. 첫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침대와 조용한 환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수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순자그룹 본사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회장님과 함께 들어오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지요.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순자가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동생 김민수입니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최근에 재회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미소로 그들의 인사를 받았지요. 회의가 끝난 후 순자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너무 갑작스러웠을까?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사실 저는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 마. 서두르지 않아도 돼.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내가 원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도 좋아. 사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요리예요. 포장마차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게 가장 행복했거든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레스토랑을 열면 어떨까? 내가 요리하는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 레스토랑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작은 레스토랑. 포장마차의 따뜻함을 그대로 담은. 어때?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멋진 생각이었지요. 그는 항상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꿈꿔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도울게.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레스토랑 위치를 물색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있는 빈 상가를 발견했지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고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어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공간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라 좋네요.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지요. 그는 메뉴를 구상하고 식재료 공급업체를 찾고 직원들을 면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순자는 민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민수를 데리고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지요. 남산타워,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관광객처럼 사진을 찍고 추억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김치찌개 레시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드셨어? 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제 기억은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 어머니는 정확히 이렇게 김치를 썰었어. 어떻게 기억이? 제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민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맛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지요. 민수야, 목걸이는 어디 있어? 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는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항상 목에 걸고 있어요. 단 하루도 빼본 적 없어요. 그 목걸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항상 소중히 여겼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50년의 시간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이 담겨 있었지요. 한 달 후 홍대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순의 국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이었지요. 개업 첫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골목이 가득 찼습니다. 순자의 인맥과 마케팅 전략 덕분에 오픈 전부터 이미 입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레스토랑 오픈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 순자가 주방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특히 민수의 시그니처 메뉴인 추억의 국밥은 큰 인기를 끌었지요. 그것은 민수가 포장마차에서 팔던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후 민수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였고 순자만이 그와 함께 남아 있었지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 순자가 와인 2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대성공이야.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항상 겸손하구나.
순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음식은 정말 특별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웃음 짓던 손님들, 빈 그릇을 들고 나가는 직원들, 분주했지만 행복했던 주방의 모습,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지요. 민수야, 요즘 어때? 서울 생활에 적응은 되고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많이 낯설었어요. 번화한 도시, 빠른 생활 리듬,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나의 세계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 식당이 생기고 나서는요. 그래, 내가 적응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야. 처음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누나는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랬나요? 순자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글쎄, 사실 어린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웠을 거야. 항상 너를 챙기고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거든. 가끔은 너무 엄하게 굴었을지도 몰라. 그래도 좋은 누나였을 거예요. 저를 찾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으니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 너를 찾는 것. 사업을 일구고 성공한 것도 사실은 더 많은 자원으로 너를 찾기 위해서였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지요. 이후 몇 주 동안 민순의 국밥은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몇몇 유명 맛집 평론가들도 찾아와 호평을 남겼습니다. 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한 번씩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 참여했지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곧 식당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게 좋아요. 민수가 봉사활동 중에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셨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지요. 민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 아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민수가 재단 설립 소식을 듣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받은 행운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지. 민수의 봉사활동과 순자의 재단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요. 50년 만에 재회한 남매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고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그는 검사 결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뇌압 상승이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너무 무리했어. 순자가 병실에서 민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천천히 가자.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민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나 봐요.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어.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까. 며칠간의 입원 생활 동안 순자는 한시도 민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도 미루고 오직 동생의 회복에만 집중했지요. 민수가 퇴원한 후에도 순자는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아? 의사 선생님도 최소 2주일은 쉬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식당은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뽑은 요리사들이 정말 훌륭하더라고. 내 레시피도 잘 따르고 있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일을 멈추는 것이 어색했지요.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그에게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무언가를 해보자. 하지만 힘든 일 말고. 그들은 집에서 함께 요리책을 보며 새로운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순자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함께 보며 민수에게 그가 알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지요.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엄청 엄격하셨지만 손주들에게는 항상 자상하셨어. 순자가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닮았나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특히 눈매가 정말 비슷해. 할아버지도 너처럼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민수와 순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수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둘 다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던 것 같아. 민수의 레스토랑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작은 가게는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직원도 20명 가까이 늘어났지요. 민수는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모든 음식의 맛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예약이 한 달 전부터 차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네요. 민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 나도 그래요.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만약 그날 누나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배고프지 않았다면 운명이었나 봐.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까요? 누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날, 누나가 처음 포장마차에 왔을 때 저도 뭔가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말하기 어려웠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목걸이에 대해 물었을 때 처음엔 경계했지만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혈연의 끌림이었나 봐. 순자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두 사람은 다리 위에 멈춰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지요. 이제 우리 재단도 많이 성장했네요. 민수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민수재단은 이제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지원하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많은 이산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지요.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누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누나의 이야기요.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순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내 사업. 이제 슬슬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 내 나이도 있고.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아직 너무 일러요. 누나는 여전히 회사의 중심이잖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물려줘야 할 테고. 내가 관심 있다면 천천히 배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어. 저요? 하지만 저는 사업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배우면 되지. 너의 따뜻함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사업에도 큰 자산이 될 거야.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지.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요리와 레스토랑 운영에 행복을 느꼈지만 누나의 제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민수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조금씩 배워나가면서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음악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누나, 가끔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기분이실까?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하실 거야. 특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걸 보시면.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도로변 포장마차에서 혼자 국밥을 팔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성공은 모두 내 노력 덕분이야. 너는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서로 통했지요. 다음 날은 그들이 재회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하루 쉬고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직접 요리했고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과 회사 임원들을 초대했지요. 민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순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누나와 다시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으니까요.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와 순자의 재회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지요. 이게 뭐야? 순자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나비의 날개에는 작은 글씨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목걸이의 나비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처럼 이 나비도 우리 가족의 상징이 되었으면 해서요. 순자는 말없이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요. 50년의 그리움과 1년의 행복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수와 순자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요. 민수야, 행복해? 순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누나는요? 나도 정말 행복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자. 네, 누나.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지요.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민수는 순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2, 3일은 순자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민수가 어느 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협상하고 관계를 맺는 부분이요. 순자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특별하거든. 그게 사업에서도 큰 강점이 될 거야. 민수는 순자의 도움으로 경영의 기본을 배우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했지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분주히 오갔습니다. 민수의 레스토랑 민수네 국밥은 이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했지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 대비되는 따뜻한 실내, 그리고 뜨끈한 국밥의 향기는 손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붐비네요. 민수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주방장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가게가 겨울철 필수 코스가 된 것 같아요. 밖에 손님들 줄 보셨어요? 민수는 창밖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지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민수의 국밥을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서빙해야겠네요. 민수가 손을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에는 민수가 선물한 나비 브로치를 달고 있었지요. 민수야, 바쁘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닫고 주방장에게 잠시 부탁한다는 눈짓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나? 두 사람은 레스토랑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지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회사 일을 완전히 너에게 맡기려고 해.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 동안 생각해온 일이야. 내가 회사 일을 정말 잘 배우고 있고 직원들도 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순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난 좀 쉬고 싶어. 평생 일만 했으니까.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나, 정말 괜찮겠어요? 회사는 누나의 인생이잖아요.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
바로 너 민수야.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어. 민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누나, 걱정 마. 갑자기 모든 걸 떠맡기는 건 아니야. 천천히 이양할 거고 중요한 결정에는 내가 계속 조언을 줄 거야. 다만 일상적인 경영은 내가 맡았으면 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을 배우면서 그는 사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협상에서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레스토랑도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레스토랑에는 이미 훌륭한 팀이 꾸려져 있잖아. 김 주방장도 정말 뛰어나고 내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만 하면 돼. 회사도 마찬가지야.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정말 감사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내가 잘할 거라는 걸 알아. 넌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친 후 민수는 레스토랑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순자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새로운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날이었지요. 긴장돼요. 민수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이미 많은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어. 그냥 내 자신을 믿어.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앞에 서서 말했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끌어온 이 회사를 이제 새로운 리더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바로 제 동생 김민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수는 지난 1년 동안 회사 일을 배우며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회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민수를 환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그의 따뜻한 성품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요. 민수는 앞으로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의 진솔한 말에 직원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민수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지요. 잘했어. 순자가 자랑스럽게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정말 타고난 리더야. 몇 주 동안 민수는 회사와 레스토랑 사이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지요. 레스토랑에서는 김 주방장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 주었고 회사에서는 순자가 계속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회사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찾기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이산 가족 찾기를 넘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와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임원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아이들에게 두 번째 가족, 즉 든든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곧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해에만 3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지요. 한편 레스토랑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추억의 맛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는 다양한 지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시기에 먹던 소박한 음식들을 고급스럽게 재탄생시킨 메뉴는 많은 이들의 향수를 자극했지요. 이 국밥은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한 노인 손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그것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추억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요리하는 이유였으니까요. 1년 후 민순의 국밥은 서울 곳곳에 분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각 지점이 단순한 체인점이 아니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점에서는 매주 한 번씩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제공했지요. 이제 내가 더 바빠진 것 같구나.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집에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듯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그런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자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고 겸손하다는 점이었지요. 민수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순자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누나, 이 모든 건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큰 선물이 된 것 같아.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수와 순자는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년 명절마다 함께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지요. 그들은 묘 앞에 꽃을 놓고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또 왔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지요. 비록 부모님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찾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차창 밖으로 춤추듯 내려앉았지요. 예쁘네요.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워. 두 사람은 말없이 차 안에 앉아 내리는 눈을 감상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통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해온 이 작은 물건이 결국 그를 가족에게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는 목걸이 뒷면의 나비 문양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지요. 영원한 사랑.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며 결국 그를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지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두 번째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민수에게는 레스토랑과 회사에서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자가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께 그리고 그를 이곳으로 인도해준 모든 운명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서울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이제는 평생 함께할 가족.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민수는 창을 닫고 불을 끄며 내일을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누나가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꿈이었지요.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은 가족의 품속에서